오늘은 아주 보편적이지만 정작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드문 문제에 대해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나 자신의 에너지가 거의 바닥났다고 느끼는데도 여전히 아이의 감정이나 부모님의 기대, 혹은 배우자의 태도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쓰고 있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더 많이 신경 쓰고 걱정할수록 오히려 아무도 나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베풀수록 사람들에게 더 쉽게 무시당한다는 사실을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픔은 바로 남을 너무 내 마음 중심에 두느라 정작 나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의 정기와 기운을 끊임없이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의 에너지장을 아무런 방어막 없이 남들이 마음대로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공공장소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내 내면의 에너지 핵심이 비어있고 허한 상태인데 어떻게 남들의 존중과 소중함을 끌어당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하나의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부정적인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다 무너지고 얽히고 설킨 관계들에 의해 완전히 텅 비어버리게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제가 걱정하는 건 다 제 가족들 일인데요 라고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말에 친한 형제 사이라도 셈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셈이라는 건 단순히 돈 계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셈이고 책임의 셈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해야 할 공부가 있고 각자 해결해야 할 인과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큰 칼을 휘두르듯 남의 책임까지 몽땅 짊어지려 한다면 그것은 그를 돕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과에 간섭하는 것이고 하늘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망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복까지 깎아먹는 결과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내가 좋은 말로 몇 마디 해주면 혹은 따끔하게 일깨워주면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수년 동안 형성해온 인식과 뿌리 깊은 습관은 절대 여러분의 말 몇 마디로 깨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에는 각자의 궤적이 있고 운에도 각자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아직 깨달을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흔들어 깨우려 하는 것,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남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 억지로 싹을 잡아당겨 자라게 하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며 여러분이 괜한 참견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알까요? 그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남을 구하기 전에 나를 먼저 구해야 함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장을 먼저 원만하고 지혜롭고 강하게 닦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만들고 태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밝게 빛나면 굳이 애써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에 이끌려 다가와 배우게 됩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 빛으로 상대방의 길을 비춰줄 수는 있지만 억지로 상대방의 방향을 바꾸려 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빛과 먼지가 하나가 되듯 중생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나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얽힌 친밀한 관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과 의리를 지키면서도 지혜롭고 힘있는 원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에너지장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원만한 인생을 닦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여러분도 혹시 이러지 않았나요? 남이 조금만 인상을 찌푸려도 바로 내가 뭘 잘못했나 반성하고 남이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을 쓰며 괴로워하지 않으셨나요?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도 애써 남을 위로하려 하고 참지 못하고 또 남 걱정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진심으로 돌보지 않았던 적 말입니다. 나중에야 천천히 깨닫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 바로 남의 감정으로 나 자신을 벌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남들이 쏟아내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감정의 쓰레기들을 내 에너지장 안으로 몽땅 쏟아버리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대문을 활짝 열고 그 쓰레기들을 환영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결과가 어떻던가요? 남을 위해 썼던 그 마음은 결국 나 혼자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남에게 잘하면 남도 나의 좋음을 기억해 주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리건대 그건 여러분 혼자만의 바람일 뿐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친구를 위해 발벗고 나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피하고 가족을 위해 먹고 입는 것까지 다 챙겨줘도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먼지처럼 낮아져 헌신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기운과 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 없이 과도하게 베푸는 것은 내 복을 깎아서 남의 구멍을 메워주는 격입니다. 내 복을 다 흘려보냈으니 당연히 좋은 보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요. 끊임없는 헌신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진짜 가치 있는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겁니다. 타인을 너무 신경 쓰는 것은 만성적인 자기 소모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마음속에서 무한히 확대 해석하고 분석하죠.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 답장이 없는데 화가 난 건지 끊임없이 살핍니다. 남의 감정을 항상 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타인의 차가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타인의 무응답 또한 당신이 짊어질 책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인과가 있고 각자의 감정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닙니다. 그러니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도가 사상에서는 이를 몸은 세상 속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 밖에 둔다고 표현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명확하게 보되 그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선량함을 남들의 당연함으로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내 에너지장을 먼저 지키고 원만하고 청정하고 힘있게 닦으십시오. 그 후에 여력이 있을 때 남을 돕는 것이 진짜 자비이고 지혜로운 선행입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비로소 존엄하고 힘있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일을 걱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인이 갖춰야 할 최고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알게 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고 아첨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마음을 졸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인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과이고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간섭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반면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는 내 목숨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먼저 잘 돌봐서 내 에너지장이 맑고 원만해져야 남을 사랑할 여유 에너지도 생기는 법입니다. 나를 먼저 보호해야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꺼져가는 기름 등불 같은데 무엇으로 남을 비추겠습니까? 결국 둘 다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뿐입니다. 인생 최고의 지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위대하다고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 먼저 우산을 펼쳐둘 줄 아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좀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기적이 되라고 가르치십니까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기심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탐욕스러운 이기심이 아닙니다. 남의 이익을 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즉 나라는 존재를 아주 중요한 위치에 두라는 뜻입니다. 주역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자신이 먼저 굳건히 서고 강해져야 하늘도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선량할 수는 있지만 그 선량함이 넘쳐 흘러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배려할 수는 있지만 그 배려가 나 자신의 억울함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걱정할 수는 있지만 내 에너지를 희생해가며 대가를 치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분명히 다짐하십시오. 반응 없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예의이고,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멀리하는 것이 최고의 존중이며,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사람에게는 거절이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깨어있음이라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은 억지로 버티거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용감하게 내 것이 아닌 책임, 내 것이 아닌 얽힘을 손에서 놓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내 에너지장이 맑아지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좋고 긍정적인 사람과 일들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그 누구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 각본이 있고 인과와 업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인생길이 있고 수행해야 할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감정 스위치를 다른 사람이 조종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참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선을 지키고 나를 돌보며 내 기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해도 빚지지 않았고 누구의 완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투명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른의 세상에 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상태에서 나를 위해 사는 상태로 서서히 걸어가야 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내 인생의 리듬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요.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가벼워지고 인생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걱정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법칙으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가시와 가시 사이에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의 진실은 서로 묶여서 공생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들판의 식물처럼 뿌리는 땅 밑에서 서로 얽혀 있을지언정, 가지와 잎은 각자 자신이 정한 빛의 방향을 향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널 위해서라는 밧줄로 남의 인생을 옥죄일 때, 사실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성장 법칙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진정한 깨달음은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성숙한 영혼은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어두운 밤을 거쳐야 합니다. 사람마다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 있고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 대신 비바람을 막아주면 그 사람은 비를 피하는 법을 영영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리학의 책임 분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잔혹한 진실을 말해주는데 누군가 내 선택의 뒤처리를 해줄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 사람의 주체적인 활동성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결정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생존 능력을 약탈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급하게 남의 세상에 난 불을 꺼주려 할수록 상대방은 불의 근원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을 잘 만들어 줄수록 상대방은 폭우 속에서 스스로 피난처를 찾는 법을 잊게 됩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진화의 근본 논리입니다. 자연계의 어린 독수리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과정을 겪어야만 날 수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드러나고 스스로 해결하고 경험이 쌓이는 완전한 순환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으로 이 과정을 끊어버리면 겉으로는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존이라는 부드러운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과잉 보호를 받은 영혼은 언젠가 여러분이 도울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 치명적인 생존의 약점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나 자신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남을 걱정하는 건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게임 이론에 내시 균형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건전한 발전은 개인이 먼저 자신의 전략적 균형을 완성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안정시키지 못한 사람이 타인을 걱정하는 건 본질적으로 감정의 전가일 뿐입니다. 자기 가치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사람이 타인에게 개입하는 것은 가치감의 기생과 같습니다. 이런 자기 감동식의 헌신에는 사실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남의 각본에 간섭함으로써 내 각본이 빈약함을 감추려는 것이죠. 인간의 모순적인 점은 남을 돕는 것이 고상한 미덕이라 생각하면서 정작 선을 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과도한 에너지를 남의 과제에 쏟으면 필연적으로 내 에너지장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남의 인생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정작 자기 인생에는 잡초만 무성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 세상의 태양이 되어야 남에게 빛과 열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진흙탕 속에 빠져 있으면서 내미는 손은 서로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덩굴이 될 뿐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높은 차원인데 최고의 관계는 각자 독립하면서 서로를 완성해주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연결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그 정신 구조는 유일무이한 소우주입니다. 그에게는 그만의 별과 바다가 있고 궤도가 있습니다. 부모 눈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이 아이 마음에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각하는 친밀함이 상대방에게는 도망치고 싶은 숨막힘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을 내 가치관이라는 틀에 억지로 구겨 넣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꽃을 피우는 식물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모란꽃이 양지에서 화려하게 피는 것을 허용하듯 이끼가 음지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조화입니다. 가정관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서로 얽혀서 죽이는 공생 상태에서 독립적인 공생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과 다른 자녀의 인생 경로를 인정해야 하고, 부부는 서로의 고독한 정신적 공간을 존중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선을 지키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이런 지혜가 자유로운 토양 위에서 더 단단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더 근본적인 이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은 맞아서 깨는 것이지 말로 깨우쳐서 깨는 게 아닙니다. 서양 심리학의 외상 후 성장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반상식적이라 느끼는 규칙이 하나 입증되었습니다. 인간 기억 중 가장 깊은 깨달음의 90%는 고통스러운 체험에서 오며 긍정적인 가르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이 닳도록 타일러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 사람은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직접 검증하지 않은 이치에 대해 본능적인 면역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벽을 깨려면 현실이 아주 강하게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깨진 뒤에야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뇌의 깊은 인식 모드를 작동시켜 추상적인 이치를 뼈에 사무치는 기억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비는 남이 겪을 고난을 막아서서 못 겪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건너야 할 시련의 강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바로 그의 공부이고 성장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대신 막아주면 그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영혼의 성장을 뺏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은 혼자서 통과해야만 찬란한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은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변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알면 남의 인생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 매우 중요한 점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냉정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지혜는 과제분리라는 명확한 인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경계에 대한 깊은 경외심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세상에서 방관자나 동반자가 될 수는 있어도 절대 전지전능한 구세주가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가는 것처럼 자신만의 내적 성장 논리가 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밖으로 흩어지는 에너지를 거두어 자신의 궤도로 가져오십시오. 이것이 인식 수준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내 능력의 범위를 깊게 갈고 닦고 내 감정의 안정성을 높이며 독립적인 가치 체계를 세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강력한 자석 같은 힘이 생깁니다. 애써 베풀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영감을 얻습니다. 이것이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의입니다. 나의 원만함으로 타인이 자신의 원만함을 찾는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나의 넓은 마음으로 세상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을 걱정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그들의 선택, 습관, 인생길을 바꾸고 싶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기름진 것 좀 덜 드시라 잔소리하고, 친구에게 좀 더 성실하게 살라 권하고, 친척에게 내 생각대로 하라고 밉니다. 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힘만 쓰고 욕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갈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굳어져 뿌리 깊은 인식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몇 마디 말로 그 생각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평생 쌓아 올린 벽과 같아서 아무리 두드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가 스스로 벽에 부딪혀봐야 비로소 깨닫고 정신을 차립니다. 억지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소용도 없을 뿐더러 내 감정의 짐만 늘리고 오지랖 넓다는 소리만 듣게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한 발짝 물러서서 남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자기 일만 잘 챙깁니다. 이 지혜의 핵심은 존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무엇을 존중합니까? 각자의 운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명과 운이 다르고 배워야 할 공부와 갚아야 할 업보가 다릅니다. 부모님의 고집, 아이의 반항, 친구의 게으름, 이것들은 다 그들의 과제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지 않게 돕고 싶겠지만 어떤 길은 반드시 직접 걸어봐야 하는 수업과 같습니다. 나무가 비바람을 맞아야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비닐하우스를 쳐서 비바람을 다 막아주면 오히려 나무를 망치는 꼴이 됩니다. 남의 운명을 존중한다는 건 그들이 자기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험해 보여도 말이죠. 구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타인의 감정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남 간섭은 줄이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을 걱정하는 이유는 남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내 기준대로 살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내 기준이 남에게는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강물처럼 내가 흐르는 방향만 관리하면 됩니다. 남의 물길까지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 생활을 관리하고 내 목표를 쫓는 데 마음을 쓰면 삶이 단순해지고 효율이 높아집니다. 남 걱정은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격입니다. 나에게 집중해야 에너지가 쌓입니다. 이 이치를 알면 청정하고 원만하고 힘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왜 걱정하지 않는 게 효과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소중한 기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부모님 습관 고치려 하고 친구 인생 챙기려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방전됩니다. 심리학에서도 남 걱정이 정신력을 가장 많이 소모한다고 합니다.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나중에는 서운함까지 감당해야 하니까요.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나만 지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논쟁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피하며 에너지를 아낍니다. 그 에너지를 내 능력 향상과 미래 설계에 씁니다. 둘째,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남의 기대에 갇혀 삽니다. 가족은 해결사가 되어주길 바라고 친구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런 기대는 밧줄처럼 나를 묶습니다. 남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 손으로 그 밧줄을 푸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관심은 갖대 책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남이 주는 숙제 목록이 아닙니다. 나만의 리듬과 방향을 선택하면 삶이 가벼워지고 목표를 이루기 쉬워집니다. 7번째로, 걱정은 남을 바꾸지도 못하고 나만 불안의 늪에 빠뜨립니다.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처럼 거대한 돌을 끊임없이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는 절대 닿지 못하는 헛수고입니다. 남의 인생 극장에서 힘만 들고 욕먹는 조연 노릇하지 말고 내 무대로 돌아와 주연이 되십시오. 놓아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냉정함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생 과제에 대한 존중이자 나 자신에 대한 구원입니다. 스스로를 구세주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아야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습니다. 가정 내의 친밀한 관계를 봅시다. 가족이라는 친밀함은 종종 우리의 걱정을 더 촘촘하게 만듭니다. 가장 따뜻한 존재이자 가장 찌르기 쉬운 약점이죠. 타고난 친밀함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선을 넘을 허가증이라도 받은 줄 압니다. 부모는 내가 먹은 소금이 내가 먹은 쌀보다 많다 라며 자녀의 직업과 결혼을 재단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죄책감에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책임으로 떠안습니다. 정이 깊을수록 걱정의 부작용은 거세집니다. 무딘 칼로 서로의 인내심과 온정을 서서히 베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김군의 어머니,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죠. 김군의 여동생은 뉴미디어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은 공무원 철밥통만이 인생의 정답이라 생각했죠. 온갖 감정을 동원해 딸을 세뇌하고 심지어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딸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해 결국 공무원이 되었지만 우울증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 친했던 모녀 사이는 이제 만나면 침묵뿐입니다. 이 여사님은 이해를 못합니다. 난 다 딸을 위해서 그런 건데 왜 사랑이 상처가 됐지? 라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걱정은 본질적으로 가족을 나의 연장선으로 보는 욕망과 두려움의 투영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난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다 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내가 안 챙기면 불효자 소리 들을까봐 라고 걱정합니다. 다들 잊고 있습니다. 모두가 독립된 개체이며 각자의 운명 궤적이 있다는 것을요. 심리학에 투사적 동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내 불안을 가족에게 투영하고 상대를 통제해서 내 불안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힘을 쓸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아내의 식단을 감시합니다. 이건 먹지 마라, 저건 줄여라. 결국 아내는 견디다 못해 아들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사촌 형이 사업에 실패하자 동생이 재무 관리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형은 내 능력을 무시하냐며 화를 냈고 형제는 반년째 의절 상태입니다.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 친밀함을 핑계로 남의 경계를 침범한 것입니다. 사랑이 족쇄가 되면 상대를 가둘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불안의 늪에 빠집니다. 등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빛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아랫집 최 여사님도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들 어릴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에서 컴퓨터 전공한 아들을 억지로 공기업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억눌린 생활 끝에 경미한 우울증에 걸려 울면서 엄마, 난 이 일이 정말 싫어요 라고 했을 때 최 여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한 게 다 널 위해서가 아니었니? 이 말은 수많은 한국 부모님들의 말버릇 같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지만 숨막히는 무게도 들어 있습니다. 삶은 냉혹한 현실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넓은 어깨라도 성인 자녀의 20년 방황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품이라도 아이가 세상에서 겪어야 할 비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봄날의 햇살처럼 아이 가는 길을 부드럽게 비춰줘야지 여름날 떼약볕처럼 피할 곳 없는 그늘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함을 통제로 착각해서 휴대폰 검사하고 일정을 보고하게 하면 사랑했던 두 사람은 숨막히는 관계 속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각자 영혼이 선택한 유일무이한 각본입니다. 억지로 리허설을 하고 각본을 고치려 하면 그게 내용만 엉망이 됩니다. 이런 걱정은 믿지는 장사입니다. 최 여사님처럼 반평생을 바쳐 아들 인생을 설계했지만 남은 건 모자 사이의 벽과 아들의 병뿐이었습니다. 개인은 밥도 각자 먹고 생사도 각자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의 과제에 간섭하는 건 남의 문제로 나를 벌주는 것입니다. 오지랖 넓은 사람들은 통제 욕구를 사랑으로 포장합니다. 진짜 사랑은 관심과 침범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작가 산모의 말처럼 그대가 웃으니 얼굴이 봄꽃 같아 누구라도 감동하겠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남에게 쏟던 시선을 거두어 내 삶을 봄꽃처럼 찬란하게 가꾸면 내가 구원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도 어느새 자기 궤도에서 빛을 내고 있을 겁니다. 냉담한 방관자가 되어 보십시오. 가족이 힘들 때 해결책 대신 어깨를 빌려주고 친구가 하소연할 때 설교 대신 들어주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나란히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는 연결되어 서로 지지하되 가지는 바람 속에서 살짝 스칠 뿐 서로 의지하면서도 각자 평범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꽃을 피우면 나비가 저절로 날아오는 말처럼 말이죠. 다음에 또 걱정이 올라오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게 내 과제인가, 저 사람 과제인가, 이것만 확실히 해도 헛수고를 안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안 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세상도 복잡한데 인간관계까지 꼬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남 걱정하느라 감정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오해받고 싫은 소리 듣지 마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내 작은 세상만 잘 관리합니다. 건강 챙기고, 기술 배우고, 조용한 시간을 즐깁니다. 흙탕물 던지는 사람만 없으면 연못은 늘 맑습니다. 단순하게 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효율이 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의 일을 구분하십시오. 부모님 습관, 친구 선택, 친척 결정이 나에게 직접 피해를 안 주면 그건 그들의 과제입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재촉하면 듣기만 하고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가 불평하면 고개 끄덕여주고 섣불리 조언하지 마십시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영혼의 선택에 대한 존중입니다. 장기판에서 상대 수에 말려들지 않으면 주도권은 나에게 옵니다. 둘째, 내 한계선을 정하십시오. 이것은 내 에너지장의 해자, 성 밖의 물길입니다. 도울 수 있는 일과 놓아야 할 일을 구분하십시오. 부모님 건강은 챙기되 강요하지 말고 친구에게 조언은 하되 재촉하지 마십시오. 이 선이 있으면 남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선은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질 것입니다.